KF-21 국산 신형 S 레이더 전면 교체. 속보. 국방과학연구소 발표. SA 사거리 2700km 달성. SA,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은운의 역할을 한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가운데 하나시스템이 정부와 국내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지난 1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S 레이더 개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 말까지 한국형 전투기 KF-21와 복합 운용할 수 있는 무인 편대기에 최적화된 S 레이더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S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최첨단 레이더다. 무인 편대기용 S 레이더의 핵심은 소형 경량화다. 하나시스템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공냉식 기술을 적용한다. 기존 S 레이더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무게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정부가 주관하는 첫 공냉식 S 레이더 개발건으로 국내 최초의 공냉식 S 레이더가 공식 탄생할 예정이다. 레이더의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블록, TRB의 크기도 대폭 줄였다. 기존 브릭형, 브릭 타입, TRB를 타일형, 타일 타입으로 압축해 부피를 50% 수준으로 줄여 레이더의 성능을 유지하며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당초 중국,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 레이더인 S 레이더를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하나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 8월 순수 우리 기술로만 개발한 S 레이더 시 제1호기를 출고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하나시스템은 전투기용 S 레이더 핵심 장비를 수출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달 13일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 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나이크 컴배트 에어크래프트, S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다. 하나시스템이 수출 공급하는 안테나는 S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 항공기용 S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시스템이 핵심 장비를 수출의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이 S 레이더는 고효율 반도체 송수신기 및 디지털 레이더 기술이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FA-50, 이탈리아의 경전투기와 같은 소형 경량 저전력의 전투용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하다. 어성철 하나시스템 대표는 최근 수출이 확대 중인 천궁2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용 다기능 레이더, MFR처럼 미래에는 항공기용 S 레이더 또한 자사의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S 레이더의 핵심 장치 및 완제품을 개발해 유럽 아태 지역을 비롯 중동과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도로켓 로봇 방산 큰손 미국 홀린다. 세계 방산업계의 눈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 각국의 군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3.3% 수준으로 향후 국방비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방산업체들도 최대 규모 방산 시장인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이그넥스원이 자체 개발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은 지난 7월 환태평양 훈련, 림팩 기간 중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 비교 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뜻을 지닌 비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이르디, 아이그넥스원이 201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개발한 유도로켓이다. 림팩에서 최종 발사 테스트의 성공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비공은 미국 수출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이그넥스원은 올해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 보행 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해 미래전 핵심인 군용 로봇에 대한 미국 판로도 확보했다.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고스트로보틱스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이다. 대표 제품은 사족 로봇 비전 60분으로 미국 국방부에도 납품되고 있다. 자가알바,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뿐 아니라 비포장 도로, 모래, 물 등 다양한 환경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링넥스원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도 미국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은 로키드 마틴과 개발 중인 F-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분을 앞세워 미 해군 고등 전술훈련기 UJS 도입 사업을 따낸다는 것이 목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앞세워 미 국방부가 입찰 공고를 하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 젤렌스키 펜실바니아 무기공장 방문 노동자들에게 감사.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러시아 지상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격퇴하는 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포탄을 생산하는 곳이다.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있던 매트 카트라이트. 민주당 하원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단한 인사말을 전달했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스크랜턴 공장은 미국에서도 매우 드문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 가운데 하나로 지난 1년간 생산량이 급증했던 공장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300만 개 이상의 이 포탄을 지원받았다.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호소하는 지칠 줄 모르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뤄졌고 바쁜 일정을 이날부터 소화할 예정이다. 24일과 25일에는 뉴욕의 정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야 하며 그 다음엔 워싱턴으로 가서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과 각각 회담을 할 계획이다. 22일 젤렌스키가 방문한 무기 공장 일대는 오전 내내 봉쇄되었고 공장에서 몇 구역 떨어진 길에는 시청의 대형 폐기물 트럭들로 방어진을 만들고 시와 주 경찰, 주 방위군 기마부대까지 동원되어 삼엄한 경호를 벌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창한 자동차 행렬이 오후에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연도에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표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 이민 1세대인 베라 코왈크레오소는 젤렌스키의 차량 행렬을 환영하러 나왔다며 이런 무기 공장이 필요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의 부모들도 오랫동안 이 무기 공장에서 일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은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부모 세대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와 살고 있다는 나리사 살라크, 60도. 젤렌스키가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러 온 것이 기쁘다면서 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양분된 반응을 비판했다. 친구들조차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일부 반대하거나 그런 돈은 미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지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 비용은 우선 미국 내의 이 곳과 같은 공장으로 가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돈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탄들은 155mm 곡사포용으로 이 대포는 거대한 포신이 여러 각도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곡사포의 사정거리는 24km에서 32km나 되며 안전지대 너머로 적진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러시아 침공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해달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 국방부나 백악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국산 무인기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제 미사일이 러시아 수도를 타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포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는 미국, 나토군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한때 하루에 최대 6,000에서 8,000개의 155mm 포탄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혹시 대만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전통적 방식의 지상전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대비에 부족함이 있을까봐 미국은 한 달에 최고 4만 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 공장의 라인을 풀 가동하는 데 큰 돈을 투자했다. 젤렌스키의 공장 방문에는 국방부의 관련 책임자인 더그 부시 육군 부장관과 빌라 플란트 국방부 무기구매 담당관, 조시 샤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가 동행했다.